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빨리 앞으로 프린트 없으신 분. 좀 앞에 앉으세요. 좀 앞에 앉으시고. 내가 0.3배수다. 0.3배수 그냥 가 나가. 얘들은 가. 내가 드리고 1배수 안쪽으로 이렇게 좀 앉으시고 1배수 바깥쪽으로 이쪽에 가까이 제대로 앉으시고 1배수 내가 저 밖에 나간다 그러면 저 듣다가 중간에 나가 알았지? 1배수 안에서 내가 굳이 이걸 들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면 듣다가 나가세요. 주로 제가 알려드릴 거는 1배수 밖에서 1배수 안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기본 자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배수 안쪽에 들어오신 분들은 일단 나가. 일단 나가. 듣지 마. 니네는 듣지 말고 가서 니네 마음대로 준비해. 하던 대로 해서 평타만 치려고 해. 뒤집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야지. 이게 면접이 시험이 있으면 뒤집는 맛이죠. 몇 배수예요? 환산으로. 그래, 너 앞에서 무릎 꿇고 들어, 새끼야. 너는 1배에서 니네 무릎 꿇고 들어. 니는 1배에서 너는 저 중간쯤 가 있어. 여기는 어? 1배에서 똥줄 타는 라인에 있죠. 이건 결국은 경쟁 싸움이거든요. 경쟁 싸움인데 제가 면접 특강을 2007년, 2008년도부터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 찾아보니까 20년도까지 했더라고요. 제가 아마 시중에서 학원 면접 강의로 아마 제일 많이 했고 제 면접 강의들은 제일 많고요. 옛날 학원 운영하느라고 면접 강의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돈은 잘 되는데 이게 강의하고 이것까지 하는 게 이게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안 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면접 배워가지고 유명한 선생님하고 또 다 저 뻗어서 나가서 이제 다 여러분이 다니는 기존에 다니는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저 후에 왔던 사람들이 하죠. 제가 안 하고 나서 한 거예요. 그래서 면접으로도 제가 400명씩 두 번 마감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면접 강의 잘할 거예요. 들어보시면 포커스를 할 거예요. 제가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이 면접은 일단은 높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쫄면 안 돼요. 쫄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 지금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면접 배틀을 하라고 하니까 진짜 배틀을 해요. 그래서 주먹 다짐하고 싸우는 애들까지도 봤고요. 정말 그런 뭐 연애는 기본이고 면접은 일단은 면스는 연애가 일단 1번 베이스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배틀하고 쌈박질하고 세 번째가 토라져 나가고 또 막 구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면접에서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자기 얘기를 전달하는 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머릿속에 아직 일정이 다 안 잡혔을 때는 면접 일정이 조만간에 잡힐 거니까 잡고요. 일단은 1.2배수나 뭐 0.8배수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이제 그날 컨디션의 복글복이기 때문에 내가 1.2배수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할 생각하지 마시고 0.8배수도 뭐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솔직히 대답하셔야 돼요. 그런 지금 얘기는 안 써도 돼요. 솔직히 일단 제가 답을 말하는 두 가지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답 말하는 방법이 시험 문제 지문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그건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유형은 답이 있는 유형하고 답이 없는 유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답이 있는 유형에 따라서 말하는 방법과 답이 없는 유형에 따라서 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마스터하시면 아마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출제자가 뭘 물어봐도 아 이건 답이 있는 문제구나.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먼저부터 얘기하면 내가 경찰 공무원인데 누구 와서 음료수를 한 박스 줬다. 내가 고맙다고 해서 음료수를 하나 줬다. 또는 책을 줬다. 그 할머니가 와서 꼭 이런 거 주거든요. 받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건 답이 있는 거죠. 일단 기본 전제는 경찰관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그 할머니의 노력은 참 고맙지만 받을 수가 없다. 까지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농고 싸움이죠. 농고가 제대로 되면 맞는 지문이고 농고가 지랄 같으면 뭐 여기 이제 보편적으로 나는 경찰관이고 절대로 국가에서 무슨 뇌물로 이런 얘기 한다고. 근데 그 할머니가 노력도 있고 하지만 저는 국민이고 일반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음료수인지 뇌물인지 알 수 없다. 일반인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 뇌물을 받지 않겠다. 다만 그 할머니한테 뭐 고마워서 누가 보더라도 뭐 음료수 한 잔이고 누가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면 보이는 자리에서 음료수 한 잔 마시는 거 이런 거는 국민의 한 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 봉투에 담겨 있거나 박스 담겨 있거나 누가 보더라도 일반인의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나는 그렇게 오해살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스타일의 답이 있는 지문. 그러니까 전제의 기본 일단 말씀도 살짝 다 해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 답이 있는 거죠. 답이 있는 문제. 뭐 내가 충출 신고를 받으러 갔는데 정말 생명에 위독한 경우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죠.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질문이 들어올 때 답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생명에 위독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경찰관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한 그 경찰 공무원이고 일반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독하다, 중대하다. 그러니까 구하겠다가 답인데 그냥 무작정 구하겠다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럼 나한테 주어진 먼저 선결과제가 있잖아요. 주어진 과제가 신고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급한 위독한 사안이냐 해서 코드번호가 부여될 거 아닙니까? 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 경미한 신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조치해서 구하고 생명을 구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너무 긴박한 코드다, 코드 제로다 그러면 일단 출동이 더 긴박한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먼저 진행된 거 더 큰 사건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치하되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동 중에서도 다른 동료 경찰한테 또는 112, 119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대처가 있기 때문에 신고 내용의 분류에 맞게끔 조치를 취하고 양쪽을 다 하겠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의 순발력이나 경찰관의 자질을 보는 거죠. 신고가 들어왔는데 맨날 그런 거죠. 이게 뭔가 충돌되는 상황을 주는 거.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뭐 단속을 했는데 부모님인데 어떻게 하냐. 부모님 단속해야지 뭐 안 하겠습니까. 뭐 봐줘요. 부모님이 음주운전하는데 봐줘요? 결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경찰관의 자제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겠다, 뭐 출동을 나갔는데 사람을 구하겠다. 결론이 있는데 뒷수습을 잘해줘야 돼요. 왜 부모님을 단속을 해야 되느냐? 음주 단속이나 교통 신호를 단속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각인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음주운전을 못하게 할 예방 효과가 있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단속하는 거, 우리 아버지 단속하는 거 가슴은 아프지만 이 우리 어머니가 음주운전해서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속하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결론인데 팀 마무리까지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답이다. 이거 너무 심해요. 단속을 해야지. 어떻게 내가 경찰관의 입장인데 단속을 어떻게 안 합니까? 부모라고 봐주면 안 되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무는 게 이제 인간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되지만 대비책이 있죠. 펌치금 내가 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범죄 예방 효과도 있고 경찰 공무원으로서 단속하는 것도 있고 인간적인 매력까지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돈에 대해서 뭐 범칙금 나온 거는 뭐 내가 주든가 아니면 어머니를 잘 위로해 주겠다 등의 해결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머릿속에 두고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는 거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이게 궁금할 거니까 답이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A와 B 사형제를 찬성하겠습니까? 사형제를 반대하겠습니까? 이거는 점수 차이가 거의 나기가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이거 사형제 찬성해도 되고요. 사형제 뭐 반대도 돼요. 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사람의 견해가 대립하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도 좌우가 거의 5대5로 대립하는 상태에 있는데 모든 걸 줘서 뭐 그 사람의 성향을 미리 파악해 가지고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뭐 소년법의 나이를 뭐 낮추겠습니까? 유지하겠습니까? 항상 견해는 5대5에서 뭐 6대4가 되든 어떤 답을 줘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점수 차이가 날 리가 없어요. 왜냐? 있어요. 공부 안 한 애들은 또 점수가 차이가 나겠지만 그거는 그냥 지식의 나열이면 되잖아요. A 선택할래, B 선택할래? 그럼 A의 장점, B의 장점, A의 단점, B의 단점. 그다음 나의 결혼. 근데 그거는 공부 양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 문제는 그냥 지식 상식과 관련된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할래? 이 정책. 뭐 성장 정책을 택할래? 분배 정책을 중시할래?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할래?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 게 낫겠느냐? 뭐 이런 건 뭐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생각이 뭐 미국에서 친하게 지내야 되나? 아니다. 나는 동반자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너무 양쪽의 입장에 논거를 다 들어주고 지멋대로 그냥 나열하면 돼요. 별로 싸움의 여지가 없어요. 점수에 큰 차이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식이나 본인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거는 많이 공부하시고 밑줄 치시고 하시면 되는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닌데 일단 답이 있는 문제에서 헛다리를 잡으면 안 돼요. 답이 있는 문제는 맞춰줘야 돼. 맞춰주는데 그 다음을 커버가 쳐줘야 돼. 꼭 부족한 게 부모를 단속하겠습니다. 뭘 단속하겠습니다. 했는데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줘야지 점수가 1점 정도 이제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의 유형은 크게 몇 가지 유형이 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A와 B를 선택하는 선택 문제를 줄 때는 충분하게 논거를 2개 정도씩 뭐 원래는 면접에 대비는 3개 정도를 대비를 하라고 하는데 막상 시켜서 해보면 1개 이상의 논거를 대기도 어렵고 집단 면접 같은 경우 하다 보면 앞에서 선행해서 내 논거를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할 말이 없어서 나도 저와 같은 의견입니다 라고 말하면 불편하니까 똑같은 답을 하더라도 말을 조금 비슷하게 해서 다른 논거를 대하기 위해서 2개씩의 논거를 외워가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은 뭐 다양한 학원가에서 존재하는 책, 유명한 면접책 얼마 안 하고 서로 면접서들이 교류하다 보면 학원에 나온 자료부터 해서 몰라요. 저의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료는 뭐 풍부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료는 받고 그에 대한 논거는 다 받고 아니면 돈으로 메꿔도 돼요. 면접책 같은 거 보시면 거기 있는 주제들이 다 있어서 그 주제에 대한 논거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걸 뭐 컴퓨터 타이핑 친 사람도 있고 지네 족보처럼 나눠가지고 가는 애들도 있는데 논거를 욕심을 내지 말고 3개씩을 외우라고 처음에는 아마 시킬 거예요. 면접 하시면 3개씩 논거를 외우라고 3개씩 외우라고 하나요? 몇 개씩 외우라고 하나요? 보통 몇 개 외우라고 하나요? 아직 그래 2개 정도만 해주세요. 2개만 똘똘한 거 2개만 논거를 갖고 있어도 돼요. 옆에서 1개 논거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하면 2개 같이 얘기해버려요. 그럼 세 번째 대답하면 저는 면접 때 무조건 손을 먼저 들었거든요. 먼저 대답하려고. 먼저 대답하는 사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공부돼 있는 상태 논거 다 들어줘 버리면 뒤에서 다 연맥이는 거거든요. 줄줄이. 게임이잖아요. 결국은. 결국은 내가 이들보다 점수를 더 받기 위한 게임이잖아요. 뭐 앞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 좋은 의견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논거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지. 먼저 얘기하는 놈이 이기는 거죠. 논거를 천천히 논리적으로 얘기하시고요. 이제 말하는 기법은 우리 원래 이제 주관식을 써본 사람 많은데 첫 번째, 두 번째 분류화해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논거는 2개씩 얘기할 거잖아요. 2개에서 3개 얘기하는데 네가 답안지 마킹을 1개 있는지 2개 있는지 몰라요. 주절주 떠들다 보면 뭐 손짓 해도 된다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알았어요. 여러분이 뭐 손짓 잘할 수 있으면 전부 다첫 번째 논거로 두 번째 논거 아니면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논거를 말씀드립니다 해서 1, 2, 3 내가 말하는 답을 논거를 분류해서 상대한테 답안을 제시한다는 느낌을 주는 게 좋아요. 거기에 제일 좋은 건 논거 3 되는데 논거 3은 그냥 여러분 상상력이 지어내든지 하여튼 기본 논거 2개는 외우셔라. 기본 논거 2개는 외우시되 말씀드릴 때 첫 번째 논거는 첫 번째 이유는 제일 우선되는 것은 두 번째는 요 말만 첫 번째 두 번째 요 말만 해도 굉장히 뭔가 전문가 같고 뭔가 생각한 듯한 논거를 주기 때문에 2개 논거를 기억하고 2개 논거를 하나 둘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 논거들을 바탕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결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장 쓰는 연습을 안 해봐서 그런데 결어가 논거를 바탕으로 결론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찬반 주제를 하는데 앞에서 잔뜩 논거를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종합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순서상 내가 종합해야 되는 상태가 오면 자, 뭐 학생이 말했던 첫 번째 논거, 두 번째 논거 나열을 해주는 거야 그대로. 베끼는 거지 뭐. 최종 대답하는 게 또 나쁘지 않아요. 첫 번째 논거, 두 번째 논거 그다음에 얘기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뭐 사형제 찬성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저는 사형제가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이 단어를 주면서 정리만 하면 돼요. 제일 쉬워요. 차라리 논거 2개를 외우지 못했으면 나중에 오는 게 나아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최종적인 결론에서는 앞에 거 주워먹기 하면 돼요. 1논거, 2논거. 상대편 반대측 논거, 1논거, 1논거를 표현을 해줘야 돼. 이 양쪽의 논거들이 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사형제 찬성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또는 사형제 반대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제 제도 자체를 반대합니다. 아니면 또 제3 결호해도 돼요. 사형제 자체는 삭제하되 뭐 종신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로 해서 뭔가 위화적 효력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내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대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논거 안 해도 되고요. 논거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남의 거 주워먹기 하면 양쪽 거 주워먹고 내 혼자 다 잘난 척하면서 다 나열해주고 나서 최종적인 모든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아니면 새로운 제도로서 뭐 종신형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니까 여러분이 논거를 일단 기본적인 2개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집단 면접에서 그걸 외워야 가는데 3개는 제가 왜 외우라는 소리를 잘 안 하냐면 너무 많아요. 하시다 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3개씩 외우려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하고 나중에 이제 면접 스터디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술 먹고 놀기가 딱 좋아지거든요. 에라 모르겠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가 돼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조졌다라고 해서 그날 가서 뭐 이제 하는 수가 있어요. 뭐 최종은 환산순이라고 계속 연부를 계속 떠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공부하기 싫거든요. 자기가 한 0.8배수 안에 들어가니까 다른 애들 조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한 소리 했어. 재종원 환산순 그냥 뭐 자기 이제 저거 재종원 환산순 재종원 환산순 왜 최종원 환산순이고 나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너희도 같이 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네가 공부해서 나를 뒤집을 노력을 하지 마라. 나는 하기 싫다 이거거든. 그럼 계속 그러니까 너는 0.78배수는 계속 최종훈 한 선수는 떠들고 다녀. 최종훈 한 선수는 할 필요가 없다. 그것만 계속 떠들고 다니고 1배수 밖에 니네들은 있잖아. 니네들은 무릎 꿇고서는 그래 개새끼들아 내가 뒤집어져서 내가 전설을 만들어준다. 그것만 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뒤집기 놀이하는 거야. 1배수 안에들은 최종훈 한산순 최종훈 한산순 야 할 필요 없어. 야 술 먹자 술 먹자. 계속 이거 하고 다니는 거고 1배수 밖에서는 그래 니 맨날 연보로 떨어. 내가 뒤집어서 보여주겠어. 계속 뒤집기 놀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면접 보고 발표 날까지 끝까지 이거 갖고 싸워요. 제가 학원 2007년도부터 해보니까 맨날 카페에서 싸우는 게 최종훈 한산순. 예외가 있다. 이 최종훈 한산순을 하는 애들의 특징이 점수가 안 돼. 점수가 조금 1배수 그것도 뭐 1배수 안짝도 아니야. 0.8배수 0.9배수 이런 애들이 최종훈 한산순이래. 안 바뀐다 이거지. 다 뒤집힐 애들이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을 잡으려면 그 애들이 타겟이거든요. 최종환 선수 떠는 애들 걔들은 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지가 더 이상 하기 싫으니까 남들이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애들만 잡아주면 돼요. 그렇게 떠든 애들은 주로 떨어져요. 그리고 뭐 차라리 상위 0.34배수 애들은 나름대로 내거 열심히 해요.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떨어지기 싫으니까. 근데 이게 조금만 지나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하기 더럽게 싫어요. 아직 여러분은 중간자거든요. 최종 합격이 아니라고요. 필기 준비하는 게 아닌데 공부하기가 더럽게 싫거든요. 그리고 뭐 외운 듯한 답변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외워도 외워지지가 않고 문구도 문구 같지가 않고 또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이게 중간중간 면접 스터디하면 또 하나씩 또 괴롭히는 애들 하나씩 나와요. 또 그 찐따 새끼들 겁나 짜증나게 계속 시비조로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또 지가 잘하는 줄 알고 막 지적질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또 모아놓고 얘기하고 술 처먹고 지랄하는 지랄 연병을 계속 스트레스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게 0.8, 0.7, 0.3 그럼 얘 모여서 하는 거 최종훈 한산순 술 먹자 이거지 뭐. 이러다 보면 시간 다 날려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많은 양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농구를 2개를 하는데 농구를 2개씩 외우는데 3개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구를 2개인데 농구의 결론만 딱 체크해서 문항을 봐서 결론 문장을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니네 머리가 그렇게 안 돼요. 농구의 1개 2개에 농구의 짤막한 키워드식으로 또는 단문 정도식의 짧은 문장 1문장 정도의 농구를 2개씩만 외우라고요. 거기 쓰여져 있는 수려한 표현으로 뭐뭐 함으로 인한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제일 마지막 최종적으로 종합적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저는 경찰관이고 뭐 오인 가능성 우리 형법에서 배웠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 일반인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 뭐 이런 것 등을 계속 똑같은 멘트로 가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답변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A 주장도 있고 B 주장도 있는데 내 농구 2개 나열해주고 종합적으로 평가해본 저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의 바르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뭐뭐가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뭐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어를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조금 얌전한 표현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을 만드세요. 뭐 전에 이것도 시켰더니 또 다 따라해가지고 내가 진짜 제 면접을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질문 감사합니다. 뭐 예의 바르게 하라고 했더니 5만 애들이 질문을 다 감사하대. 그래서 내가 그건 이제 말을 못 주겠어.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왜 얘들이 다 해서 질문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다 하고 있냐는 거야. 아니 그거는 상대의 질문에 호응해 주라는 얘기지 똑같은 멘트를 외워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질문을 듣고 질문에 대해서 호응하고요. 또 무작정 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질문 듣고 나서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문답이 있다고요. 시험은 문답에 문제에 답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하다 보면 문제가 애매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압박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압박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또 당황해요. 제 질문이 들어오면 이거 나만 압박하는구나. 나의 모든 걸 알고 있고 나 이거 조졌다. 어떻게 대답하지? 막 표정이 찌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압박 질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가 압박 질문을 만들어서 지가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답변을 못했으니까 상대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재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거런데 어떻게 할래? 이게 압박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지가 모조리같이 답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답이 지금 안 나오니까 답을 너 얘기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한 방 맞고 다시 재질문 들어오면 당황스럽거든요. 또 재질문으로 당황스럽고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죠. 그럼 그 점수 삑 하고 이제 점수가 한 개씩 두 개 떨어지고 제가 1배수 아니면 또 이제 계속 또 내세인 거죠. 최종원 한산순 최종 한산이 떠들어다니는 거예요 계속. 근데 결국 봤더니 지는 환산 밖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오면 답을 하기 전에 문제의 질문, 첫 번째는 이 문제가 답이 한 개짜리는 답이 정해진 거냐 정해지지 않은 거냐를 판단해서 머릿속에 왁구를 짜고 질문이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교통사고 뭐 있다든가 뭐 환자가 또 발생했다라고 하면 질문을 재질문을 해야 돼요. 또는 여러분이 실력 있으면 결론은 신고의 정도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서 둘을 다 구하겠다는 결론이잖아요. 신고의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신고입니까? 라고 먼저 다시 내가 답을 하겠는데 답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의 질문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잖아. 내가 답할 준비가 돼 있는데 네 문제 자체가 애매하다는 거야. 그걸 내가 if then 형식으로 가정적으로 말할까? 이거 고민하는 거죠. 가정적으로 신고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달리 대응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할까? 아니면 너 질문을 다시 해주세요라고 재질문하는 거야. 결론은 뭐 하기 위한 과정이냐면 내가 답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 이 답을 쓰기 위해서 질문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또는 내가 전략적으로 충분히 나한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면접관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좋아. 그럼 잘난 척하고 싶다 그러면 if then 형식으로 A 케이스인 경우는 A 이렇게 할 거고 B 케이스인 B 케이스, C 케이스이고 C 케이스 이런 걸 할 수만 있으면 대박이에요. 왜냐? 그 사람은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유형화시킬 수 있고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멋진 사람이죠. 제 질문할 게 없어요. 명쾌하게 했으니까. 이럴 경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거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라면 문제겠습니다. 내가 문형을 나눠가지고 if then 형식으로 나열해서 답을 해줘요. 그러면 다른 그 면접관 입장에서 볼 때는 쟤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케이스별로 다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if then으로 내가 유형을 나눠 대답하는 게 좋고 자신이 없으면 아직 답변을 내리기 전에 이 문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질문을 먼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거죠. 항상 답은 있습니다. 항상 문제에 대한 답은 있어요. 그 의도자의 의견을 맞출지, 이 사람이 뭐 미국하고 좋아할지 중국을 좋아할지, 이 사람이 뭐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에 대한 그 사람의 정치 이념에 대한 성향을 내가 맞출 수는 없겠지만, 뭐 눈빛을 보고 맞출 수는 없겠지만 상대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정책을 좀 친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적이다 라는 걸 생각을 그 사람이 우리 남한 대한민국 사람에서 찬반이 갈리는 엄청나게 민감한 사안들이라고요. 내가 한쪽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그에 맞는 답을 하면 그래 너도 맞는 질문이야 이렇게 해서 포용하는 사람이 면접관을 들지, 나는 북한하고는 완전 적대적인 관계야. 근데 저 새끼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저 새끼는 빨갱이니까 떨어뜨려야겠어. 이렇게 편협한 사람을 면접관으로 뽑질 않는다고요. 내가 원하는 답은 있어. A란 답이야. 나는 북한하고 적이야. 완전 적이어서 나는 북한을 빨갱이 잡아야 된다 생각해. 나는 공안부서에서만 한 20년 근무해서 빨갱이 빨간색만 쳐다봐도 싫어. 라고 얘기해도 면접관 들어가는 사람은 상대방의 반대쪽 얘기를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다만 양쪽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말할 수만 있으면 된다. 왜? 이거는 고득점을 받는 게 아니고 항상 면접은 평타만 쳐도 돼요. 게임이 스노우볼이에요. 살살 눈을 굴려가지고 남들보다 1점, 남들보다 2점만 더 맞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1배수 밖에 학생들 먼저 잘 들으란 얘기가 무리한 걸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무리한 걸. 무리한 수를 써가지고 한 번에 뒤집겠다. 이 질문으로 내가 뒤집겠다가 없어요. 여러 가지 뭐 7개가 됐든 10개가 집단에서도 한 1점 정도 더 딴다 생각하고 개별 면접 1점씩만 더 딴다고 생각해가지고 5명이 들어왔을 때 나 요 4명보다 경쟁 잘해서 내가 요거 첫 번째 질문에서 좀 더 잘한 것 같아. 조금만 더 잘하면 돼요. 하나의 질문에서 뭔가 크리티컬 아주 결정적인 답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논리적으로 논거 2개 대주고 답변해요. 두 번째에서 논리 2개 정도 답변해주고 답해줘요. 모든 질문을 논리 2개에서 답안지에 마킹하고 간다라고 쳐놓고 나면
여기서 조금 미세하게 점수 땄을 거고 미세하게 점수 땄을 것이고 미세하게 점수 따가지고 면접관들이 볼 때 A라는 학생의 점수가 조금 더 좋다라고 해서 1점을 더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는 거지 모든 질문에 내가 뭐 문항을 찍어가지고 이 챕터에서 정말 대단하게 해가지고 이걸로 내가 한 방을 아주 그냥 원펀치로 그냥 이빨 다 부러뜨리겠다라는 생각을 접근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스노우볼이에요. 스노우볼 게임이. 모든 질문 하나하나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거기 면접관에 앉아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주제를 내가 너무 많이 외워가지고 정말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면접관을 혼낸다는 마인드로 면접관을 후드로 깠어. 결과는 네가 후드로 까임을 당해요. 절대 그런 필요가 없어요. 무리하지 말란 얘기. 어깨에 힘을 빼라고 해요. 항상. 운동이 어깨에 힘을 빼야 돼. 상대를 이기에 했던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오히려 다쳐요. 치명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문항마다 내가 논 거를 2개씩 그냥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라고 나오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붙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자기가 면접관하고 아주 제대로 해서 가르쳐주고 아주 그냥 배트를 제대로 뜨고 갔대요. 그래놓고 나한테 잘하지 않았네요. 그럼 기다려봐 라고 얘기하죠. 별로 결과는 좋지 않아요. 뭔가 인상적인 자기는 답변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요. 뭔가 융화되는 사람, 뭔가 대답을 노련하게 세련되게 말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뭔가 공격적으로 막 어그레시브하게 막 무슨 이런 사람은 니네 면접 배틀에도 지가 잘한 줄 알아요. 내가 되게 깜짝 놀라 보면서 니네 면접들 다 시켜봤거든요. 막 5 면접 시키면 지를 해서 뭔가 하고 막 무슨 압박 질문한다고 지랄 연병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면접사에서 빼야 돼요. 면접하는 게 스트레스 받아. 전혀 도움도 안 돼. 지가 잘하는 줄 알아. 면접은 스노우볼이라니까요. 배운 거 왜 공부가 도움이 되냐면 다양한 질문들이 많다고요. 그럼 그 질문이 6개가 들어오든 7개 들어온 것을 논리적으로 답변만 다 해주고 가면 점수를 따는 거예요. 1점만 더 따면 되는 거지. 여기서 2점 3점 못해요. 가서 보면 진짜 이 면접 고자들 많아요. 겁나 말 못하는 이상한 애들 더럽게 많기 때문에 평타만 치고 가도 점수가 충분히 나와요. 평타 전략을 짜라고요. 1배수 바깥에서 뭔가 뒤집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걔는 망해요. 걔는 그 못 뒤집어요. 이거는 전략으로 그냥 안에서 내가 논리적인 거 논 거 2개 정도 답하고 갔어. 끝내놓고 나서 내가 면접은 마무리했어. 결과는 하늘이 결정해 주는 거야 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해주는 얘기, 이 얘기를 해주는데 뭐 학원가 면접 받으면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막 무슨 포장도 하고 광고도 하고 내가 또 봤어요. 깜빡 이것저것 다 봤는데 전혀 제 생각은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일단 그거 바탕으로 몇 개 해드리면서 제가 감을 좀 잡아볼게요. 프린트 다 받으셨죠? 이거 옛날부터 만들어 놓은 건데 첫 번째 이제 자기소개에 대한 건데 이제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경찰하고 가깝다, 우리 아버지 경찰관이다 이러면 점수 막 줬거든요. 엄청 쉬웠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어디 경찰청에 있는데요. 그러면 어이 그러냐? 그럼 뭐 이렇게 하고 또 막 백 써가지고 하고 막 다 했던 거예요. 2000년도 10년도까지 다 2010년도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누구의 뭐 총경이 아는 사람 누구 있고 찾아가고 막 하고 얘기해주고 뭐 이런 짓 다 했어요. 경찰력 없었을 것 같아요. 다 그런 거 했어요. 근데 그거 하면 이제 안 돼요. 이제는 경찰과 관련된 거 신분에 대해서 노출하면 안 돼. 이것뿐만 안 그런 게 아니에요. 수능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뭔가 신분이 드러나는 걸 얘기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그거는 아주 쉬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저번에 그 면접에다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결론은 이게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식을 많이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남들 준비하는 정도만 준비하고 가시면 되고 딱 제일 중요한 게 왜 내가 경찰을 해야 되느냐를 자기소개서 쓰듯이 써가지고 주위 사람들 비교해 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비교 우위가 무엇인지 과가 졸업한 과가 무엇이고 뭐 예를 들어서 갖다 붙이고 와서 경영과 나오면 뭐 저는 어렸을 때 경찰이 하고 싶었고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과도 했고요 아니면 군대에서 했더니 남자도 군대 얘기하는 거잖아. 군대에서 생활 잘했는지 증명이 안 되거든요. 증명 안 되는 건 이제 좀 뻥을 치는 거죠. 군 생활했는데 뭐 주위에서 생활도 잘한다고 하고 조직 생활하면서도 잘 어울렸고 뭐 싸운 것도 없고 무슨 표창 받는 거 보니까 제가 이 경찰이 군은 좀 다르지만 이 조직 생활에 잘 어울려서 묻어 들어간다. 그리고 뭔가 남들보다 성실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안정적인 직업이고 남한테 봉사하는 직업이니까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이런 거. 아니면 또 대학 나와서 과가 무슨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예전에 이마트에서 일했던 애는 저는 봉사상도 받았고
그래서 남한테 봉사하고 뭔가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게 능하다. 그래서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직업이 잘 어울릴 거라 생각했다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첫 번째 면접에서 왜 경찰대학 가냐 물어봤을 때 저는 이과거든요. 이과인데 이과생이 왜 어, 문과학교에 지원을 했냐라고 물어보더라고. 난 한 대 치려고 했어요. 야, 그럼 니들이 전형을 받았으니까 왔지 새끼야. 야, 니네가 전형을 열어놨지 뭐 그걸 나한테 따져. 그래도 이쪽도 남한테 봉사하는 직업이니까 저희가 뭐 특별한 봉사가 아니어도 여러분 봉사활동한 거 있잖아요. 잘하고 주위에서 우락부락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 좋아하고 또 범인 검거하는 거 정의롭다 생각하니까 지원했다. 결론은 여러분과 관련된 걸 연결해 가지고 하고 싶었다를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배웠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이 구체적 사례 적극적으로 생각하냐 구체적 사례 같은 거 뭐 지어내긴 어렵지만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봉사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헌혈을 여러 번 아니면 가서 헌혈 좀 하세요. 가서 보통 얘기하면 헌혈 해가지고 그 경험도 있고 아니면 봉사활동 같은 것도 뭐 하시든가 아니면 자율방범대 가시든가 해서 뭔가 그 짧은 사이에 넣고요. 또 저런 것도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생각하느냐 요때 뭐 시키냐면요. 뭐 복싱 학원도 다니고 주짓수 학원도 다니고 뭐도 다니고 뭐 이제 먼저 건덕지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뭐 등산이라도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하시는가. 제일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일 끝내주는 거. 한강에 가가지고 자살자 좀 건져주세요. 그거 제일 좋아요. 야 일베스박 니네 한강으로 가지 앞에 가서 자살하는 것에 서 달래가지고 돌려보내 빨리 그래서 그 이름 적어주고서 이렇게 돌려보내고 좋으면 아는 기자들이 있으면 기사 언론 하나 내주려 하면 되니까 할 거 없으면 일베스박은 빨리 한강 앞에서 물 떨어진 애들 찾아가지고 그 달래가지고 어깨 그 내려서 걷는 애들 있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등 토닥토닥 해주면서 야 이러고 살지 마 인생 아저씨가 이제 경찰 하려고 하는데 니네 애들 내가 봉사한다 생각해서 하는 거야 그거 달래주고 보내주고 해고 해서 이름 적어오고 전화번호 적어오고 그래서 기자 같은 거 나오면 좋고 저는 그래서 뭐 제가 해야 될 봉사는 뭔가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한강 앞에서 요거 면접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사람들 상대로 해가지고 자살자를 예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하든가 왜 이거 다 했던 거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면접관들 안 가르쳐줘요? 이거 다 하는 거 자율방문대 들어간 얘기 안 해줘요? 요새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이런 거 겁나 시켰는데 나는 이거 시키고 소방 뭐 이런 거 하고 독서 책 몇 권 딱 찍어가지고 읽어가지고 책 읽고 영화 경찰 관련 영화 미리 봐두고 담임 선생님 이름도 외워야 돼 니네 담임 뭐 고등학교 때 뭐 존경하는 선생님 있으면 예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름이 뭐냐 모르겠어요 이럴 순 없잖아. 경찰 간부에서 좋아하는 책 읽은 거 있냐고 했는데 얘가 책 읽지 않고 제목만 읽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자기가 읽은 책이야. 주제 내용은 물어보는 거야. 모르지 개소리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에서 떨어진 애도 있어요. 거짓말일 것 같죠. 지어낸 얘기 같죠. 진짜요? 싫어요. 이건 떨어진 애한테도 들었고 면접관한테도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 이름 같은 다 체크하시고요. 봉사활동 뭐 특별한 거 하는 거 없으면 한강에서 사람들 구하세요. 다 다니시고 아니면 시간 나시면 면접 스터디하고 술 처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을 좀 하세요. 뭐 뭔가 좀 과격한 주짓수 아니죠. 여기 내 주짓수 있으니까 주짓수 여기 있잖아. 주짓수를 하고 있거든요. 와서 호신술 같은 거 배우고 니네 나가서 실무 가서 사람 하나 체포도 못해요. 제압도 못해요. 사람 하나 주먹으로 때리지 않고 제압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사람 한 명 제압하는 쉽지 않아요. 기무라라고 있어요. 잡아서 딱 꺾어가지고 팔 꺾어서 탁 해서 채우면 되거든요. 혼자 사람 하나 제압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 같은 것도 열심히 해두시고 지금 남는 기간에 뭐 할 게 있나요? 바빠요. 그런데 면접 스터디 하는 거고 1시간씩 운동하시라고요. 운동하시고 나중에 면접에서 어필할 때 뭐 아니면 운전이라도 해봐. 너네 운전도 하고 사격술도 하고 할 거 많아. 중경 가면 할 거 겁나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 미리미리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가 없으면 만들어라. 아니면 헌혈이라도 해라. 책이라도 읽어라. 운동이라도 해라. 제일 좋은 거는 어디 간다? 한강 앞에서 자살자를 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구하면 굉장히 좋아요. 이거 하는 거 엄청 많아요. 한강 다리마다 자살하기 중에 한강 다리 검색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해서 하루에 1시간씩만 해서 건져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자율방범대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아니면 매일 아침 건강하게 먹고서는 피 한 방씩 뽑으세요. 그러면 피 뽑으면 영화 보는 티켓 주니까 영화도 한 편 보시고 하시면서 하세요. 경찰관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뭐 의경했던 학생들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리 있게끔 잘 설명하는 거 다 했던 거 하시고요. 자, 경찰에 대해 좋았던 거 나빴던 거 뭐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만취자에게 폭행당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는가
이제 이런 게 이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률적인 지식을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 만취자에게 폭행당하지 않도록 평상시 운동도 열심히 해서 경찰관이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지 않도록 하는 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맞았을 때는 공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미리 만취자가 들어올 때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막 했다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뭐 경범죄 처벌법에서 관고소 주치 소란 그다음 더 나아가면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법적 조치할 거고 증거 남겨서 다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이런 거. 뭐 국가보안법 넘어가시고 또 지구대 주치자 단속 제일 많은 거니까 하시고요. 그 이제 음주 단속 중 아는 사람 단속되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 많이 얘기하죠. 뭐 부모님이 단속되면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단속은 내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한다. 아는 사람이라고 봐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도 단속을 하겠다. 단속하는 농구는 단속은 하되 음주 단속하게 되면 나중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다시는 음주운전 안 할 것이고 그럼 음주운전 하게 돼서 생길 뭐 교통사고도 있을 것이고 우리 부모라 하더라도 다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단속을 해놓으면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단속을 하겠다. 다만 부모님이 또 내가 단속해서 섭섭해할 수 있고 어렵게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단속해놓고 나가지고 뭐 벌금이 나온다든가 과태료 나오면 그건 내가 좀 보태줄 생각도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적 매력 주면서 쓱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툭툭 치고 빠지는 게 답 있는 건 겁나 쉬워요. 그러니까 답 있는 지문은 답 있는 거에 인간적인 매력 주는 거예요. 일단 기본 자세는 나는 경찰관이라는 생각에서 단속을 하겠다. 단속을 하겠다. 다만 인간적 매력을 무엇을 줄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단속을 해야 돼요. 무조건 단속하겠습니다. 막 뻣뻣한 경찰 공무원이 무조건 단속하겠습니다. 정의롭습니다. 이러면 이게 무슨 답은 했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 대답을 뭔가 인간적인 매력을 줄 수 있는 거. 왜 단속을 해야 되냐?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나중에 설득시키겠다. 한번 단속되고 나면 그 범죄 예방이 몇 년씩 가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교통사고 운전 안 하실 거 아니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땐 좀 손해라고 느끼셔도 장기적으로 보면 큰 이익일 것이다. 그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단속하겠다. 뭐 이제 인간적인 매력은 뭐 돈을 갖다 주신다든지 엄마한테 가서 뽀뽀를 몇 번 해주든지 꽃을 사다 주든지 뭐 알아서 그 뒤에 거는 뭐 관리해서 해주면 되죠. 여자친구 반응, 뭐 최종 합격, 첫 월급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 생뚱맞은 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첫 월급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갓대한 선생님 찾아가겠습니다. 이분 덕에 내가 붙었습니다. 농담이고요. 첫 월급 받으면 이제 뭐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이게 내가 이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부모님이 진짜 힘들어서 도와줬으니까 부모님 뭐 쉽게는 속옷 사주고 아니면 부모님 선물 사주겠다, 꽃 사주겠다. 여자친구 도와줬는데 남친구 줬는데 그를 위해서 꽃을 사주든가 아니면 시계를 사주든가 뭐 이런 거 하고 아니면 뭐 은사 찾아가 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아니면 뭐 하면서 뭐 클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당나게 좌우를 주지 않는데 뭘 보냐면 말하는 태도를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쉬운 거잖아요. 뭐 초월급 받으면 뭐 할 것이냐. 뭐 이런 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하는 태도와 남의 얘기를 듣는 정도 이런 거를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점수 차이는 많이 안 나요. 자, 초등학생 범죄 저지른 거는 이거는 뭐 거의 뭐 A급으로 요새 나오죠. 소년범의 나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거는 집단 면접도 가능하고 개별 면접도 가능하고 뭐 이거는 뭐 여러분이 준비를 했을 때 논거를 하나 둬서 지금 현재 다수설은 범죄 연령을 좀 낮추자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뭐 14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14세 미만이고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두면 이건 뭐 여러분이 형법이나 경찰에서 배운 쟁점을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고 이게 초등학생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얘들은 구성있고 위법성까지는 있지만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잖아요. 물론 얘들에 대해서 정당방위 등은 우리가 할 여지는 있는데 그래도 초등학생이면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범죄자라고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의 논거를 다 대가시면서 대답을 해주면 좋죠. 그래서 결론을 자꾸 저한테 달라고 하는데 이건 결론이 뭐 있겠습니까? 나이를 조금 뭐 14세에서 13세 정도 한 살 정도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촉법선의 나이를 10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14세 미만 되어 있는 것을 뭐 9세에서 14세 미만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한 살 정도는 성장이 발육도가 높기 때문에 낮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양날이죠. 교화 개선의 가능성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범죄 예방 측면에서 보느냐가 장 쟁점인데 여러분이 논거를 준비하시고 양쪽에서
이게 꼭 찬반이라고 해서 찬성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상태가 찬성이지만 반대를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지만 찬성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논거를 내 의견만 너무 중시하지 마시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찬성이 되고 반대 되는 거잖아요. 한 두 개씩 논거돼가지고 양쪽 두 개씩 논거돼가지고 만약 자신 없으면 딴 사람 다 얘기하면 막 제일 마지막 중재자처럼 나타나가지고 자 1안 찬성 의견, 2안 찬성 의견, 반대 1안 의견, 2안 의견 다 해서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보면 이쪽에 찬성 쪽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요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 제일 쉬운 거 가지고 자 빨리 1배수 안쪽에 들어서 빨리 나가세요. 의미 없으면 빨리 나가서 다 이제 마스터했으면 나가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1.1배수부터 1.5배수 서로 머리 맞댔고 열심히 무릎 꿇고 들을 애들 같이 봅시다. 이런 거고. 자 이제 그다음 뭐 맨날 흉기 소지한 강도가 대항할 때 뭐 칼든 조폭 20명이 싸우고 있을 때 대처 방안 참 어려워. 이런 거 뭐 전형적인 거죠. 근데 일단 기본 자세가 내가 경찰관이 될 사람이죠. 경찰관이 될 사람이니까 흉기 소지한 강도가 있다고 해서 도망간다라는 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지키겠다. 출동 나가서 대처를 하겠다. 인천 여경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또 그 얘기 또 계속 들 거라고요. 뭐 가정 폭력 때문에 신고 갔는데 뭐 칼 들고 난동을 부릴 때 어떻게 하냐. 뭐 말로는 뭔 말을 못 합니까? 난 제압하겠다. 제압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압할 수 있다. 근데 20명이 대처하고 있다면 혼자 할 수 없으면 전체 상황을 증거도 수집하는 것이고 위에다 보고해가지고 보고에 따라 지시 처하겠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이건 생명에 위독한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19도 미리 대처시키겠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어렵지 않고. 이제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상사의 위법한 지시에 대한 대처 방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위법인지 상사가 근무 시간 끝나고 나서 개인적 일을 시키는 건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진짜 뇌물 받으라고 시킨다든가 고문 폭행하라고 시키면 또 행정법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상사의 위법 지시에 대한 복종 의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위법 지시가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아오라든가 아니면 피해자를 폭행 가혹행위하라는 거면 나는 이에 따를 수가 없다. 나는 경찰 공무원이고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위법행위에 복종할 의무도 없고 따르지도 않겠다. 이런 거고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고 뭐 부당한 뭐 대학 논문을 좀 써달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자잘하게 이거 무슨 레포트나 뭐 이런 걸 시키면 그때는 짜증나죠. 근데 거기다 짜증납니다. 나는 공무원인데 6시 퇴근 후에 이런 걸 시킨 새끼하고 나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좀 다른 질문이 유도리가 이제 있는 거죠. 인생의 선배이고 그리고 직장의 선배이기 때문에 뭐 아주 부당하거나 아주 위법한 행위가 아니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습니다. 나는 안 해줄 것 같거든요. 내 성격상 저는 INTJ라 절대 얄짤없거든요. 개새끼야. 네가 알아. 내가 원래 그런 성격인데 가서 내 성격 다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면접관한테. 내가 원래 얄짤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진짜 불의에 참지 못합니다. 그건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의리잖아요. 말로만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당해도 불법 정도가 아닌 정도면 인생의 선배이고 또 배울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도움받을 일도 있기 때문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이 정도 하고 근데 그것이 조금 넘었을 때는 대화를 통해서 이게 내가 하기 힘든 일이라면 대화를 통해서 조정을 해보고 아니면 그걸 중재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중재하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위법이냐 위법하지 않은데 좀 부당한 경우냐에 따라서 결론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대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질문이 와도 위법인데 위법의 정도가 중도해서 뇌물을 받거나 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하거나 뭐 가혹행위하라는 거라면 그때는 절대 따를 수 없다. 하지만 그에 이르지 않고 전에게 뭐 레포트나 무슨 보고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또 인생의 선배이자 내가 무슨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내 시간을 내서 도와주는 게 인생에 대한 선배에 대한 도움이고 내가 이번 도와주면 또 다른 뭐 내가 경험에서 우러난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 대화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볼 것이고 부당한 압박을 생각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고 저와 그 상사와의 제3자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사람 통해서 도움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 알겠죠? 이걸 if then 형식으로 나눠도 좋고 아니면 위법한 케이스를 아예 준다면 위법 케이스에 대처하고 위법하지 않고 부당한 정도라면 이렇게 가지고 대답하시면 아마 나이스하게 될 겁니다. 경찰관 관련 프로그램 뭐 영화 보신 거 잔뜩 얘기하시고 가정폭력범죄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정폭력범죄 이것도 아마 많이 대비하시는 거죠. 가정폭력범죄도 예전에는 이제
가족 일에 경찰관이 관여하면 안 된다. 칼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경미 사건이라고 어떻게 되니까 이건 답이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들어두시면 도움 될 거예요. 가정폭력 사건은 겉에서 볼 때는 경미해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지속적으로 때려요. 그죠? 엄마가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는 심각한 거죠. 죽기 전에 신고하겠죠. 지 아들을 괜히 신고 안 했겠죠. 쪽팔리게. 그죠? 어디한테 뭐 지 아들한테 맞고 산다는 얘기하고 다니겠습니까? 말을 못 해요.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한테 맞는다는 얘기를 부모한테 할 수 있냐고요? 쉽지 않아요. 맞고 산다는 얘기 어디가 쪽팔려서 말을 못 해요. 근데 경찰에 신고했다는 얘기는 이것이 경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가족 간의 일이라 하더라도 밖으로 드러난 이상 중대한 범죄로 더 크기 전에 실제로 양쪽을 다 대화를 통해서 범죄를 확인하고 이것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조치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고객의 말에,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 겉에서 볼 때 가정폭력 사건이고 경미한 사건이라고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에 단정하지 않고 그 안에 뭔가 커다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서 범죄를 예방하고 그것이 범죄라면 범죄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경찰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것도 이 가정폭력 사건 같은 게 문제가 뭐냐면 아시죠? 경찰에서 배우잖아요. 가정폭력 사건 핸드폰 나면 또 벌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또 한 집 같은 집에 있어요. 또 두들겨 패요. 너 때문에 벌금 나고 또 두들겨 패요. 이 미친년아, 막 네가 신고해가지고 또 와서 벌금 나오게 했냐? 너 때문에 했던 또 두들겨 패요. 그럼 또 두들겨 패면 또 신고하게 되면 또 벌금 내야 되잖아. 남편 새끼 술 처먹고 지랄 연병 부리지. 또 두들겨 패지. 병원 갔다 갈 데가 없는데 병원 갔다 또 돈 들어가지. 벌금 나면 또 이 와이프가 또 내야 되지. 신고하면 하죠. 그러니까 몸이 골아서 계속 범죄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로 최종적인 신고는 사망신고 뭐 이런 거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가정폭력 범죄는 잘 대처하지 않으면 중대 범죄로 클 수가 있어요. 남녀 간의 스토킹 범죄도 비슷한 거예요. 스토킹 범죄도 미연에 대처하지 않으면 큰 범죄로 확장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을 들어가지고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개입해가지고 예방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범죄화 됐다면 그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구하는 게 여러분의 일이겠죠. 그런 거를 유연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답이 있는 질문은 여러분의 지식, 뭐 가정폭력법 관련해서 여러분 뭐 보호조치나 뭐 임시보호조치 같은 거 다 외웠죠? 경찰학 시험 보면서 다 했지, 그지? 그거 다 얘기하는 거야, 지식을. 지식은 어디 가서 얘기해. 근데 그거 가서 흔들려, 가면 말하는데 틀려, 막. 이러지 않으니까 경찰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경직법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배운 거 있잖아요. 뭐 나는 다 몰라. 뭐 이제 까먹어서 뭐 임시보호 조치 뭐 100m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 뭐 스탑워치 뭐 주고 뭐 하는 거 있잖아. 그 다 너네 배운 그 지식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답변을 줘라. 왜냐? 니네는 경찰학을 배웠다는 전제하에 형법명서법을 배웠다는 전제하에 물어보는 면접이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면접 질문이 아니라고요. 법률적인 용어가 나오거나 법률적인 관련이 붙으면 그에 해당하는 거 조치 같은 건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경찰학 책 찾아보시면서 다 하시기 답변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쭉 넘어가시고 뭐 수사권 독립 얘기는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시고 좀 더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고 경찰관이 되었을 때 근무 자세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왜 경찰관이 되고 싶으냐, 내가 이렇게 정말 되고 싶은 거고 국민에게 봉사하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다. 그리고 제가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그리고 운동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했다. 그래서 남한테 해가 되지 않고 남한테 봉사한다는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고 싶습니다. 내가 솔선수범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뻔한 전형적인 얘기 하시면 되고요. 뭐 휴가 다녀온 차량과 휴가 다녀온 차량은 힘들어서 교통사고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이고, 또 휴가를 떠나는 사람은 마음이 들떠가지고 또 교통사고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애들 주의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해주고 잘 단속해주겠다. 뭐 이런 거고. 경찰 보수가 박봉이다. 월급이 적다. 고있죠. 경찰 보수가 박봉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박봉은 아닌 것 같아요. 수당이 많아가지고 뭐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는 근데 시키는 일에 비해서는 박봉이 맞는 것 같긴 하고 뭐 두 가지죠. 그래서 월급이 적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고
바람직한 일이고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저는 아껴서 쓰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월급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니면 지구대 파출소 가면 지원 같은 거 더 나가가지고 조금 더 수당 같은 거 채울 수 있는 거 채워서 근무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어렵게 뭐 있어요. 쫄지 말라고요. 경찰의 세계 안에 청장 되지 못하는데 그냥 넘어가시고. 자, 거기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건 개인적인 넘어가시고 바쁜 업무에서 일하는 중 주위에서 승진 공부에서 시간이 많은 부서로 옮길 것을 권유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승진도 중요하지만 승진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일단은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이 공부하기 위한 자리로 찾아가서 공부한 그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라 내 일에서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자리를 찾아가면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더 쉬운 곳을 찾아가면 다른 경찰관이 나를 좋게 볼 일도 없고 내 일을 완수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승진 공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아무도 안 그럽니다. 아무도 안 그러고 승진부서 찾아가서 악착같이 여기 로비하고 저기 로비하고 해서 찾아서 가거든요. 왜냐하면 공부 시간 자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좋은 부서. 근데 그건 다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국민이 주는 월급이기 때문에 내가 쉬운 부서, 근무 쉬운 부서를 찾아가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더 힘든 부서를 해야 된다. 그거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내 업무 자체를 잘 하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승진 공부도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런 경찰관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뻥치는 노리는 거니까 이게 본인의 신념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뻥치는 거야. 다 가서 면접관한테 무슨 만약에 면접관하고 한 2박 3일을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럼 다 뽀록나지. 근데 그 1대1 2박 3일 그런 거 가지고 잠깐 보고 5분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까지 속여주는 거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너네 여기대로 하라는 거 다 하잖아요. 지들도 못해요. 다 여기 있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5분 7분 정도를 웃으면서 뻥치기. 네 원하는 답변 해주기. 네가 바라는 니들이 바라는 신임 경찰관의 자세 보여주기. 뭔가 패기 있고 우리 남자들 알잖아요. 군대에서 신병이 왔을 때 신병이 해야 될 자세 있죠. 뭔가 쫙 쫄아 있으면서도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자세 딱 맞춰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죠? 맞죠? 근데 조금만 지나면 TV 채널 지가 들고 있죠. 막 들고 있고 매점 가서 막 이렇게 불고 있죠. 전혀 군인의 자세라고는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 그거는 오랫동안 사니까 그런 거고 짧은 시간에 면접 보이는 거는 면접관에서 쇼하는 거예요. 그냥 쇼잉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로는 심층 면접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서 점수를 주자. 지랄하고 있네. 그 어떻게 돼 그게 되지도 않아요. 그게 어떻게 돼. 있는 그대로 어떻게 다 보여줘. 그 짧은 시간에 네 성격대로 얘기할래 그럼 가가지고 저는 원래 성격 아싸랍니다. 아닌 거 아닙니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 누가 그래 가서 있는데 그냥 웃으면서 뻥치고 오는 게 웃으면서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의감이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쇼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논거 2개 외우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숙련되게끔 말하는 연습하시고 면접 스터디한다고 싸워주지 마세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싸워서 득된 거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나면 제일 좋은 거는요. 논거 2개 3개씩 만들어가지고 서로 주제 정해가지고 답변 구하는 게 제일 편해요. 예를 들어서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해보시면 힘든데 주제 정해서 나 10개 주제 10개 해서 논거답 써가지고 발표시키는 게 나아요. 내가 해서 내가 주제 10개인데 파일 주면서 이 논거 이 찬성 논거 이거 반대 논거 2개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만들어서 그를 면접 스터디가 이렇게 해서 이 논거를 얘기하고 발표하고 논거를 얘기하고 해서 이 주제를 하나만 하지 말고 그럼 내가 10개 해서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럼 얘는 겹치지 않는 논거 10개에서 가르쳐 줘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씩만 하면은 40개의 논거를 할 수 있다고요. 그거 연습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그 주제 같지도 않은 거 사형제 하나 갖고선 계속 싸워요. 대도 않는 거 주제 하나 갖고선 그거 갖고선 맞네 틀리네 싸우고 삐지고 싸우고 막 하고 막 또 판 깨고 막 계속 그것만 해.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고 논거 정해서 주제 정해서 한 40개 정도 80개 정도 정해가지고 내가 10개 20개를 내가 애들한테 잘 설명해 준다. 이거의 주제가 뭐고 이 책은 무슨 내용이고 이런 내용을 설명해 준다. 너도 20개를 다른 사람한테 그 논거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지 않고 그 중요 10개 20개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반복해서 돌려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충분하게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최소한 지식이 쌓여야지 배틀이 되거든요. 지식도 없는데 겁나 쉬운 거 주제 한두 개 갖고서는 물어뜯기 싸움하잖아. 니네 맨날. 내가 니네 뭐 하는지 봤어 다. 시켜보니까 5명 세워놓고 시켜보고 쇼는 다 하는데 카메라도 테스트한다고 한다고 깨짝깨짝 다 하거든요.
논거 10개도 대답을 못해. 주제 10개도 대답을 못해. 그러니 모르는 질문 나오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고 버벅대고 오는 거니까 그걸 줄이려면 빨리 40개가 됐든 80개가 됐든 주제를 잡아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 4명을 헤쳐 모여가지고 10개 20개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말하는 걸 배틀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주제를 뭐 낙태죄에 대해서 찬성 반대에 대한 논거를 정리한 게 있잖아요. 1, 2, 3, 1, 2, 3 정해가지고 내가 이거 찾아볼까 이거야. 야 이거 공유해. 어차피 너도 낙태 찾아보면 힘들지? 힘들지? 내가 찾아볼까 낙태죄에 대한 찬반론이 이거야. 간통죄에 대한 찬반론이 이거야. 소년범에 대한 찬반론이 이거야. 이거를 내가 공부해서 알려주라고요. 4-5명이서. 그러면 내 지식을 10개를 공유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 지식을 10개를 그에 맞춰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분배되고 겁나 스터디도 충실해지고 그 논거를 2개씩만 외워가도 또 주워드는 게 또 겁나 많다고요. 공부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80개만 준비해봐요. 80개 준비하면 누구랑 배틀해도 절대 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답이 있는 거와 답이 없는 거 찾아서 논거 찾아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면 면접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차라리 1배수 후반 애들 절실한 애들 있잖아요. 1.1배수부터 1.12배수 애들이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될 것 같거든요. 잘 되진 않는데 될 것 같거든. 그 애들이. 그 애들이 모여가지고 논거를 잘라가지고 배틀하지 말고요. 배틀할 실력도 없잖아요. 잘라서 논거에 대해서 논거 준비를 시켜서 뒤집으러 하고요. 그러니까 그 앞배수 애들하고 그러니까 0. 몇 배수 애들하고 있으면 계속 얘들이 판을 뭐 최종호 환산성 최종호 계속 염장질하거든. 계속 겁나 짜증나고 그러니까 걔들하고는 만나지도 말도 하지 말고 무슨 공유도 하지 말고 그냥 내 거 하고 1배수 밖에 내가 그래서 여기도 원래 목표는 이거 1배수 바깥만 들어오시고 1배수 안은 오지 말라고 내가 쫓아내라고 했거든. 원래 전략이. 근데 또 그럼 또 뭐 나는 선생님 제자가 아닙니까? 그 소리가 또 듣기 싫어가지고 다 들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정확하게 면접을 제대로 하시려면 1배수 바깥 애들이 논거 정리를 해서 논거를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그거를 서로 알려준다. 내가 공부한 거를 이번 주에 또는 3일 한 번씩 모여서 알려준다라고 공유를 계속 하세요. 여기는 내가 답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제가 말한 게 정확한 정답은 아니에요. 논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를 스킬을 알려주는 거고 공부는 결국 누가 하는 거냐면 니들이 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 논거 책이 있으면 책이 있는 거에 조금 풍요롭게 해서 타이핑 쳐가지고 서로 팀끼리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또 여기서 정보 또 얻어요. 여기서 80개 모은 걸 또 딴 데서 파는 새끼들이 있어. 내가 정리했는데 딴 데서 다 돌아다녀 보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전략 게임이라니까. 이게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팀 짜는 애들끼리는 절대 외부 공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정말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이게 만약에 오픈돼서 돌아다닌다 생각하면 열심히 누가 아무도 안 해요. 그거만 주워 먹으려고 하니까 하지 마시고 딱 논거 정리하고 계속 그거를 남한테 설명해 줘. 내가 챕터 10개를 주제 10개 받았어요. 10개 받은 거를 이 나머지 3-4명 면접 스터디 애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말해줘요. 그럼 말하면서 습득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듣고 오케이. 이러면 면접 스터디 하는 동안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지 않으면 앞으로 진일보하게 나가고 더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싸워서 뭐 대도 않는 배틀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이 지적질은 겁나 재밌지. 그래놓고 지가 잘한 줄 알아요. 그걸 하기 시작하면 면접이 와해가 돼요. 면접이 와야 되면 더 이상 제일 첫 번째 면접 스터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료를 정리하고 모으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 그 과정이 드랍이 돼요. 싸우기 시작하면. 싸우지 마시고 그걸 잘 모으시는 게 첫 번째다. 자, 한 템포 쉬었다가 자 10분 후에 나머지 것들 자잘한 것들 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